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한 건강이라는 중요한 화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의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지식을 퍼뜨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척추의 신이라 불리는 의사의 경고, 당신의 허리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의 정성근 교수는 진료 예약이 2년 이상 밀릴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찾는 척추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찾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방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인터넷에 자신의 운동법 동영상을 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료를 받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자세와 나쁜 운동만 피하셔도 허리는 저절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허리 통증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외부에서 침입한 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잘못 사용해서 생긴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아도 근본적인 원인인 나쁜 습관과 잘못된 운동을 반복하면 통증은 계속해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는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유전입니다. 한 연구에서 일란성 쌍둥이 150쌍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형은 육체노동을 하고 동생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등 허리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쌍둥이들의 허리 상태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직업이나 생활 방식과 큰 상관없이 유전자가 같은 쌍둥이는 디스크의 퇴행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약 60%를 차지하며 여기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잘못된 운동을 반복하는 등의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 디스크 손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정성근 교수는 2010년을 기점으로 목 디스크 환자가 20%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스마트폰 보급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 지하철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들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목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보는 것입니다. 조금 팔은 아프더라도 당신의 소중한 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이 뻐근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스트레칭, 예를 들어 목을 옆으로 당기거나 돌리는 동작은 어떨까요? 정 교수는 이러한 스트레칭이 오히려 찢어진 목 디스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등 뒤에 곰 한 마리가 올라탄 것 같은 뻐근함은 이미 목 디스크 내부에 상처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에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먼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등 뒤의 날개뼈, 즉 견갑골을 서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턱을 살짝 치켜들며 천천히 위를 쳐다봅니다. 이때 목 주변이 약간 아픈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찢어진 디스크가 붙으면서 나타나는 좋은 통증입니다. 하지만 만약 팔이 저려온다면 즉시 중단하고 팔이 저리기 직전까지만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한번 손상된 디스크는 완치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찢어졌던 디스크가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극심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를 완치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허리 근력을 강화하겠다며 오히려 허리를 망가뜨리는 운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건강할 때는 잇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디스크에 상처가 생긴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디스크는 점점 더 찢어지고 그 결과는 다음날 아침 허리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가 가장 좋은 허리이며 만약 아침마다 통증을 느낀다면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정 교수가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최악의 허리 운동들이 있습니다. 첫째,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로 바닥을 누르는 동작. 복근을 단련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디스크에는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둘째, 누워서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 일시적으로 근육이 풀려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0분 뒤부터 디스크 찢어지는 통증이 시작되어 다음날 아침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셋째, 고양이 자세처럼 등을 둥글게 마는 동작. 정 교수는 강도가 칼을 들이대도 절대로 하지 않을 운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허리에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신전 운동, 즉 허리를 자연스러운 시자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엎드린 채 야구방망이를 잡듯 양손을 깍지 껴 턱 밑에 댑니다. 그 상태에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 허리가 바닥 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요추의 시자 곡선, 즉 요추 전만이 만들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간단한 호흡 운동만으로도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허리 건강을 위한 안, 적, 천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안 구부리고, 적게 구부리고, 천천히 구부리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스갯소리로 길에 100만 원 이하의 돈다발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허리를 숙여 돈을 줍는 순간 발생하는 병원비가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줍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그럴 때는 허리를 둥글게 마는 대신 한쪽 무릎을 꿇는 런지 자세처럼 고관절과 무릎을 이용해 몸을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단일. 5초 만에 잘 붙어가던 디스크는 다시 찢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걷기와 달리기는 척추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땅을 딛는 충격이 디스크 주변의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 회복을 돕는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수영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운동이지만 새로 배우는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주다가 디스크가 찢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허리를 많이 쓰는 저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해로운 습관과 운동을 멈추고 내 몸을 살리는 올바른 자세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허리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노화의 3번의 파도. 우리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우리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일까요? 건강하고 천천히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 오늘 우리는 노화 연구의 권위자와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노년내과 전문가는 노화가 결코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3번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첫 번째 파도는 34세, 두 번째는 60세,
그리고 세 번째는 78세에 찾아옵니다. 34세 무렵부터 우리 몸의 단백질은 체중을 늘리고 대사질환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60세부터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단백질이, 78세부터는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단백질이 활발해집니다. 각 시기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년기와 중년기에는 체중을 조절하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 과잉된 대사를 줄여야 합니다. 반면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근력 운동을 통해 체중을 늘리고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최근 30에서 40대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가공식품과 동물성 지방, 당분 섭취가 늘어난 식습관. 둘째, 현저히 줄어든 신체 활동. 셋째,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과거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생로병병병병, 사의 시대입니다. 병을 가진 채 살아가는 기간, 즉 유병장수의 기간이 극단적으로 길어진 것입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하면 이 고통스러운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고 즐거움을 위해 스마트폰을 봅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의 혈액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높게 측정됩니다. 스마트폰의 짧고 자극적인 영상은 순간적인 도파민을 분비하지만 이내 더 큰 허무함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결국 우울, 불안, 수면장애라는 세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책에서 영화로, 영화에서 15분짜리 유튜브로, 이제는 1분짜리 쇼츠로 우리의 집중력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를 ADHD와 유사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늦출 방법은 없을까요? 알약 하나로 10년 젊어지는 마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25억을 들여 노화를 늦추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브라이언 존슨의 사례를 보면 그가 얻은 노화 속도 저감 효과는 약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정도의 효과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 즉 소식, 꾸준한 운동, 금주, 금연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항노화 물질인 셈입니다. 특히 당은 노화의 주범입니다. 우리가 평생 분비하는 인슐린의 총량이 생물학적 노화 속도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빵, 음료수, 주스와 같은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게 합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선식이나 디톡스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을 갈아서 액체 형태로 마시는 것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최악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제로 음료는 어떨까요? 설탕 음료보다는 훨씬 낫지만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 우리 뇌는 단맛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반사적으로 인슐린을 소량 분비할 수 있고 이는 식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맛이 계속 단맛에 길들여지면 다른 음식도 더 달게 먹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탕 음료보다는 제로 음료가, 제로 음료보다는 물이 월등히 좋습니다. 건강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콜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매일 복권을 사면서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자산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관리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기나긴 노년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의 비밀, 통증을 이기는 움직임의 힘 스포츠 재활 분야의 권위자인 홍정기 교수는 운동으로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아픈 곳을 직접 건드리지 말고 그 주변을 강화하라.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던 높이뛰기 노주선 선수의 일화는 그의 철학을 증명합니다. 무릎 통증으로 수술 권유를 받은 선수에게 홍 교수는 찢어진 곳보다 주변에 멀쩡한 근육이 훨씬 많다. 이 근육들을 강화하면 약해진 무릎을 붙잡아줄 것이라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재활훈련 후 선수는 그의 전국체전에서 기적처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허리 디스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상의학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왔더라도 허리와 골반 주변 근육을 잘 관리하면 통증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픈 부위는 갑옷처럼 단단한 주변 근육이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홍 교수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기성용 선수가 영국에서 뛰던 시절 무릎 재활을 도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이 무릎이 아닌 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발에는 33개의 관절과 수많은 미세 근육들이 존재하며 걸을 때나 뛸 때 충격을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발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기성용 선수는 발기능 훈련에 매진했고 그 결과 무릎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가장 아래에 있는 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홍 교수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발 운동을 소개합니다. 발을 자동차 와이퍼처럼 좌우로 움직여주고 발가락으로 바닥을 누르며 펴주고 발등을 바닥에 대고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발목과 발의 근육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슈거 브레이커, 즉 설탕 깨기 운동도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익숙해지면 리듬을 타며 가볍게 뛰듯이 속도를 높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 특히 가자미근을 자극하는데 이 근육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사무실에 앉기 전 단 3분만 이 운동에 투자해보세요. 당신의 혈당 수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현대인들의 고질병, 거북목을 위한 운동도 있습니다. 등을 일부러 둥글게 구부렸다가 양손을 뒤로 보내 가슴을 활짝 펴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는 굳어있던 등과 목의 관절을 해독하고 뻐근함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39세를 기점으로 매년 약 1%의 근육이 소실되는데 문제는 근육이 1% 빠지면 근력은 46%, 순간적인 힘을 내는 파워는 1012%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몸이 느려지고 미끄러운 길에서 쉽게 휘청이는 이유입니다. 만약 단 하나의 운동만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홍 교수는 주저없이 스쿼트를 꼽습니다. 스쿼트는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깊이 앉는 것은 금물입니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라면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로 아주 조금만 앉았다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도 운동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벼운 강도로 시작해서 하루에 100개를 목표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긴 호흡으로 지속 가능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생의 3분의 1, 잠의 과학.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우리의 뇌는 낮 동안 쌓인 기억 중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며 복잡한 감정들을 처리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감기에 쉽게 걸리고 예방접종의 효과도 떨어지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는 증상이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 넘게 지속된다면 만성 불면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불면증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밤에 잠을 설쳤다고 해서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는 수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잠드는 시간은 조절할 수 없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우리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다가 깼을 때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마세요. 몇 시간밖에 못 잤네라는 생각은 불안감을 증폭시켜 잠을 더욱 달아나게 만듭니다. 침실의 모든 시계를 치워버리세요. 술은 잠에 드는 것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들며 결국 잠에 대한 의존성만 키울 뿐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흥분되는 영상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콘텐츠는 더욱 피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가 수면 황금 시간이라는 속설은 절반만 맞습니다. 깊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마다 아침형, 저녁형 등 고유의 생체 리듬이 다르므로 반드시 그 시간에 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시간에 충분하고 규칙적으로 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4가지 중요한 기둥, 척추, 노화, 운동, 그리고 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잘못된 상식과 습관을 버리고 내 몸을 살리는 올바른 지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한 건강이라는 중요한 화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의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지식을 퍼뜨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척추의 신이라 불리는 의사의 경고, 당신의 허리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의 정성근 교수는 진료 예약이 2년 이상 밀릴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찾는 척추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찾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방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인터넷에 자신의 운동법 동영상을 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료를 받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자세와 나쁜 운동만 피하셔도 허리는 저절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허리 통증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외부에서 침입한 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잘못 사용해서 생긴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아도 근본적인 원인인 나쁜 습관과 잘못된 운동을 반복하면 통증은 계속해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는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유전입니다. 한 연구에서 일란성 쌍둥이 150쌍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형은 육체 노동을 하고 동생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등 허리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쌍둥이들의 허리 상태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직업이나 생활 방식과 큰 상관없이 유전자가 같은 쌍둥이는 디스크의 퇴행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약 60%를 차지하며 여기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잘못된 운동을 반복하는 등의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 디스크 손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정성근 교수는 2010년을 기점으로 목 디스크 환자가 20%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스마트폰 보급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 지하철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들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목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보는 것입니다. 조금 팔은 아프더라도 당신의 소중한 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이 뻐근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스트레칭, 예를 들어 목을 옆으로 당기거나 돌리는 동작은 어떨까요? 정 교수는 이러한 스트레칭이 오히려 찢어진 목 디스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등 뒤에 곰 한 마리가 올라탄 것 같은 뻐근함은 이미 목 디스크 내부에 상처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에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먼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등 뒤의 날개뼈, 즉 견갑골을 서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턱을 살짝 치켜들며 천천히 위를 쳐다봅니다. 이때 목 주변이 약간 아픈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찢어진 디스크가 붙으면서 나타나는 좋은 통증입니다. 하지만 만약 팔이 저려온다면 즉시 중단하고 팔이 저리기 직전까지만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한번 손상된 디스크는 완치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찢어졌던 디스크가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극심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를 완치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허리 근력을 강화하겠다며 오히려 허리를 망가뜨리는 운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건강할 때는 잇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디스크에 상처가 생긴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디스크는 점점 더 찢어지고 그 결과는 다음날 아침 허리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가 가장 좋은 허리이며 만약 아침마다 통증을 느낀다면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정 교수가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최악의 허리 운동들이 있습니다. 첫째,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로 바닥을 누르는 동작. 복근을 단련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디스크에는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둘째, 누워서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 일시적으로 근육이 풀려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0분 뒤부터 디스크 찢어지는 통증이 시작되어 다음날 아침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셋째, 고양이 자세처럼 등을 둥글게 마는 동작. 정 교수는 강도가 칼을 들이대도 절대로 하지 않을 운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허리에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신전 운동, 즉 허리를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엎드린 채 야구방망이를 잡듯 양손을 깍지 껴 턱 밑에 댑니다. 그 상태에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 허리가 바닥 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요추의 시작 곡선, 즉 요추 전만이 만들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간단한 호흡 운동만으로도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허리 건강을 위한 천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안 구부리고, 적게 구부리고, 천천히 구부리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스갯소리로 길에 100만원 이하의 돈다발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허리를 숙여 돈을 줍는 순간 발생하는 병원비가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줍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그럴 때는 허리를 둥글게 마는 대신 한쪽 무릎을 꿇는 런지 자세처럼 고관절과 무릎을 이용해 몸을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단일. 5초 만에 잘 붙어가던 디스크는 다시 찢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걷기와 달리기는 척추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땅을 딛는 충격이 디스크 주변의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 회복을 돕는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수영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운동이지만 새로 배우는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주다가 디스크가 찢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허리를 많이 쓰는 저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해로운 습관과 운동을 멈추고 내 몸을 살리는 올바른 자세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허리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노화의 3번의 파도. 우리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우리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일까요? 건강하고 천천히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 오늘 우리는 노화 연구의 권위자와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노년내과 전문가는 노화가 결코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3번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첫 번째 파도는 34세, 두 번째는 60세, 그리고 세 번째는 78세에 찾아옵니다. 34세 무렵부터 우리 몸의 단백질은 체중을 늘리고 대사질환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60세부터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단백질이, 78세부터는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단백질이 활발해집니다. 각 시기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년기와 중년기에는 체중을 조절하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 과잉된 대사를 줄여야 합니다. 반면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근력 운동을 통해 체중을 늘리고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최근 30에서 40대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가공식품과 동물성 지방, 당분 섭취가 늘어난 식습관. 둘째, 현저히 줄어든 신체 활동. 셋째,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과거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생로병병병병 사의 시대입니다. 병을 가진 채 살아가는 기간, 즉 유병장수의 기간이 극단적으로 길어진 것입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하면 이 고통스러운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고 즐거움을 위해 스마트폰을 봅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의 혈액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높게 측정됩니다. 스마트폰의 짧고 자극적인 영상은 순간적인 도파민을 분비하지만 이내 더 큰 허무함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결국 우울, 불안, 수면 장애라는 세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책에서 영화로, 영화에서 15분짜리 유튜브로, 이제는 1분짜리 쇼츠로 우리의 집중력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를 ADHD와 유사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늦출 방법은 없을까요? 알약 하나로 10년 젊어지는 마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25억을 들여 노화를 늦추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브라이언 존슨의 사례를 보면 그가 얻은 노화 속도 저감 효과는 약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정도의 효과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 즉 소식, 꾸준한 운동, 금주, 금연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항노화 물질인 셈입니다. 특히 당은 노화의 주범입니다. 우리가 평생 분비하는 인슐린의 총량이 생물학적 노화 속도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빵, 음료수, 주스와 같은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게 합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선식이나 디톡스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을 갈아서 액체 형태로 마시는 것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최악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제로 음료는 어떨까요? 설탕 음료보다는 훨씬 낫지만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 우리 뇌는 단맛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반사적으로 인슐린을 소량 분비할 수 있고 이는 식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맛이 계속 단맛에 길들여지면 다른 음식도 더 달게 먹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탕 음료보다는 제로 음료가, 제로 음료보다는 물이 월등히 좋습니다. 건강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콜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매일 복권을 사면서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자산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관리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기나긴 노년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의 비밀, 통증을 이기는 움직임의 힘 스포츠 재활 분야의 권위자인 홍정기 교수는 운동으로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아픈 곳을 직접 건드리지 말고 그 주변을 강화하라.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던 높이뛰기 노주선 선수의 일화는 그의 철학을 증명합니다. 무릎 통증으로 수술 권유를 받은 선수에게 홍 교수는 찢어진 곳보다 주변에 멀쩡한 근육이 훨씬 많다. 이 근육들을 강화하면 약해진 무릎을 붙잡아줄 것이라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재활훈련 후 선수는 그의 전국체전에서 기적처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허리 디스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상의학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왔더라도 허리와 골반 주변 근육을 잘 관리하면 통증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픈 부위는 갑옷처럼 단단한 주변 근육이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홍 교수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기성용 선수가 영국에서 뛰던 시절 무릎 재활을 도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이 무릎이 아닌 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발에는 33개의 관절과 수많은 미세 근육들이 존재하며 걸을 때나 뛸 때 충격을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발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기성용 선수는 발 기능 훈련에 매진했고 그 결과 무릎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가장 아래에 있는 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홍 교수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발 운동을 소개합니다. 발을 자동차 와이퍼처럼 좌우로 움직여주고 발가락으로 바닥을 누르며 펴주고 발등을 바닥에 대고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발목과 발의 근육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슈거 브레이커, 즉 설탕 깨기 운동도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익숙해지면 리듬을 타며 가볍게 뛰듯이 속도를 높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 특히 가자미근을 자극하는데 이 근육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사무실에 앉기 전 단 3분만 이 운동에 투자해보세요. 당신의 혈당 수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현대인들의 고질병, 거북목을 위한 운동도 있습니다. 등을 일부러 둥글게 구부렸다가 양손을 뒤로 보내 가슴을 활짝 펴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는 굳어있던 등과 목의 관절을 해독하고 뻐근함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39세를 기점으로 매년 약 1%의 근육이 소실되는데 문제는 근육이 1% 빠지면 근력은 46%, 순간적인 힘을 내는 파워는 1012%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몸이 느려지고 미끄러운 길에서 쉽게 휘청이는 이유입니다. 만약 단 하나의 운동만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홍 교수는 주저없이 스쿼트를 꼽습니다. 스쿼트는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깊이 앉는 것은 금물입니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라면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로 아주 조금만 앉았다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도 운동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벼운 강도로 시작해서 하루에 100개를 목표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긴 호흡으로 지속 가능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생의 3분의 1, 잠의 과학.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우리의 뇌는 낮 동안 쌓인 기억 중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며 복잡한 감정들을 처리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감기에 쉽게 걸리고 예방접종의 효과도 떨어지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는 증상이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 넘게 지속된다면 만성 불면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불면증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밤에 잠을 설쳤다고 해서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는 수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잠드는 시간은 조절할 수 없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우리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다가 깼을 때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마세요. 몇 시간밖에 못 잤네라는 생각은 불안감을 증폭시켜 잠을 더욱 달아나게 만듭니다. 침실의 모든 시계를 치워버리세요.
술은 잠에 드는 것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들며 결국 잠에 대한 의존성만 키울 뿐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흥분되는 영상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콘텐츠는 더욱 피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가 수면 황금 시간이라는 속설은 절반만 맞습니다. 깊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마다 아침형, 저녁형 등 고유의 생체 리듬이 다르므로 반드시 그 시간에 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시간에 충분하고 규칙적으로 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4가지 중요한 기둥, 척추, 노화, 운동, 그리고 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잘못된 상식과 습관을 버리고 내 몸을 살리는 올바른 지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한 건강이라는 중요한 화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의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지식을 퍼뜨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척추의 신이라 불리는 의사의 경고, 당신의 허리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의 정성근 교수는 진료 예약이 2년 이상 밀릴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찾는 척추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찾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방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인터넷에 자신의 운동법 동영상을 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료를 받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자세와 나쁜 운동만 피하셔도 허리는 저절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허리 통증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외부에서 침입한 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잘못 사용해서 생긴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아도 근본적인 원인인 나쁜 습관과 잘못된 운동을 반복하면 통증은 계속해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는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유전입니다. 한 연구에서 일란성 쌍둥이 150쌍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형은 육체노동을 하고 동생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등 허리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쌍둥이들의 허리 상태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직업이나 생활 방식과 큰 상관없이 유전자가 같은 쌍둥이는 디스크의 퇴행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약 60%를 차지하며 여기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잘못된 운동을 반복하는 등의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 디스크 손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정성근 교수는 2010년을 기점으로 목 디스크 환자가 20%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스마트폰 보급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 지하철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들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목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보는 것입니다. 조금 팔은 아프더라도 당신의 소중한 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이 뻐근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스트레칭, 예를 들어 목을 옆으로 당기거나 돌리는 동작은 어떨까요? 정 교수는 이러한 스트레칭이 오히려 찢어진 목 디스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등 뒤에 곰 한 마리가 올라탄 것 같은 뻐근함은 이미 목 디스크 내부에 상처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에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먼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등 뒤의 날개뼈, 즉 견갑골을 서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턱을 살짝 치켜들며 천천히 위를 쳐다봅니다. 이때 목 주변이 약간 아픈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찢어진 디스크가 붙으면서 나타나는 좋은 통증입니다. 하지만 만약 팔이 저려온다면 즉시 중단하고 팔이 저리기 직전까지만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한번 손상된 디스크는 완치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찢어졌던 디스크가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극심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를 완치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허리 근력을 강화하겠다며 오히려 허리를 망가뜨리는 운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건강할 때는 잇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디스크에 상처가 생긴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디스크는 점점 더 찢어지고 그 결과는 다음날 아침 허리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가 가장 좋은 허리이며 만약 아침마다 통증을 느낀다면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정 교수가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최악의 허리 운동들이 있습니다. 첫째,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로 바닥을 누르는 동작. 복근을 단련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디스크에는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둘째, 누워서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 일시적으로 근육이 풀려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0분 뒤부터 디스크 찢어지는 통증이 시작되어 다음날 아침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셋째, 고양이 자세처럼 등을 둥글게 마는 동작. 정 교수는 강도가 칼을 들이대도 절대로 하지 않을 운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허리에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신전 운동, 즉 허리를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엎드린 채 야구방망이를 잡듯 양손을 깍지 껴 턱 밑에 댑니다. 그 상태에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 허리가 바닥 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요추의 시작 곡선, 즉 요추 전만이 만들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간단한 호흡 운동만으로도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허리 건강을 위한 천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안 구부리고 적게 구부리고 천천히 구부리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스갯소리로 길에 100만 원 이하의 돈다발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허리를 숙여 돈을 줍는 순간 발생하는 병원비가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줍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그럴 때는 허리를 둥글게 마는 대신 한쪽 무릎을 꿇는 런지 자세처럼 고관절과 무릎을 이용해 몸을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단일.
5초 만에 잘 붙어가던 디스크는 다시 찢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걷기와 달리기는 척추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땅을 딛는 충격이 디스크 주변의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 회복을 돕는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수영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운동이지만 새로 배우는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주다가 디스크가 찢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허리를 많이 쓰는 저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해로운 습관과 운동을 멈추고 내 몸을 살리는 올바른 자세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허리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노화의 3번의 파도. 우리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우리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일까요? 건강하고 천천히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 오늘 우리는 노화 연구의 권위자와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노년내과 전문가는 노화가 결코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3번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첫 번째 파도는 34세, 두 번째는 60세, 그리고 세 번째는 78세에 찾아옵니다. 34세 무렵부터 우리 몸의 단백질은 체중을 늘리고 대사질환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60세부터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단백질이, 78세부터는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단백질이 활발해집니다. 각 시기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년기와 중년기에는 체중을 조절하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 과잉된 대사를 줄여야 합니다. 반면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근력 운동을 통해 체중을 늘리고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최근 30에서 40대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가공식품과 동물성 지방, 당분 섭취가 늘어난 식습관. 둘째, 현저히 줄어든 신체 활동. 셋째,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과거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생로병병병병, 사의 시대입니다. 병을 가진 채 살아가는 기간, 즉 유병장수의 기간이 극단적으로 길어진 것입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하면 이 고통스러운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고 즐거움을 위해 스마트폰을 봅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의 혈액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높게 측정됩니다. 스마트폰의 짧고 자극적인 영상은 순간적인 도파민을 분비하지만 이내 더 큰 허무함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결국 우울, 불안, 수면장애라는 3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책에서 영화로, 영화에서 15분짜리 유튜브로, 이제는 1분짜리 쇼츠로 우리의 집중력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를 ADHD와 유사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늦출 방법은 없을까요? 알약 하나로 10년 젊어지는 마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25억을 들여 노화를 늦추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브라이언 존슨의 사례를 보면 그가 얻은 노화 속도 저감 효과는 약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정도의 효과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 즉 소식, 꾸준한 운동, 금주, 금연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항노화 물질인 셈입니다. 특히 당은 노화의 주범입니다. 우리가 평생 분비하는 인슐린의 총량이 생물학적 노화 속도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빵, 음료수, 주스와